예. 국민의힘에서 일단 이 얘기가 먼저 나왔죠. 안철수,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여당 내 첫 퇴진 요구. 근데 안철수는 말할 때 잠 좀 깨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 잠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희발이 없게 말을 합니까? 이 지금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서 최대 피해자는 홍준표하고 안철수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분노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것보다 국민의힘의 첫 퇴진 요구가 나왔다는데 의미를 좀 두세요. 아 근데 말하는 꼬라지가 곧 쓰러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희발이가 없잖아. 힘이 이걸 없잖아요. 했나 보지. 그리고 계속 그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직도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출신이라 그런가?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저 최재 탄핵을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표 안 하고 바로 그냥 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상황은 최재 탄핵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오늘 하기로 했던 걸 안 한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거 안 하고는 바로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본회의 투표까지가 얼마 안 남은 상태잖아요. 날짜로는 금방금방 오거든요. 예. 6일이면 벌써 이제 막 탄핵 투표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렇게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물꼬를 터줘야 돼요. 그리고 기표 안 하고 집어넣고 하는 짓들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한동훈이도 엄청 고민이 많기 시작할 거예요. 한동훈 걔는 최소한 합작한 8명 정도는 윤석열을 이제 끌어내리는데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명 이름 더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역사적 선빵을 일단 텄다 이렇게 봅니다. 저거는 하야하라는 말이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야를 하라고 왜 하냐 탄핵시켜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올 거 알면서도 하야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기에는 저의 입장에서는 하야나 탄핵이나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세게는 말씀드리지 매운맛이 없어서 않겠습니다만. 아쉽죠. 좀. 네. 예. 자, 그다음에 조국 대표 윤석열 전쟁 시작 버튼 누를 수도 즉각 체포해 수사하라. 이렇게.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국지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보도한 게 대구 마이니치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에서는 아직도 그리고 지금 어디죠? 그 광화문에서도 극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윤석열을 외치는 이유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군인들은 민간인들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으로 봤던 장면이죠. 이거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총을 겨눈 사람들이 5.18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선량한 시민이잖아요. 저기는 안기령 대변인이지만.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렇게 저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은 자기 의사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 것 뿐이지만 그래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그게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군인들이 앞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중에도 이직이 있는 거고요. 네. 뭐 반말하고 막 그 총 겨누고 갔던 놈도 있고 철수하면서 사죄를 하고 갔던 군인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 군인들도 사실 우리 채팅창에도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그 군인들일 거 아니에요. 직업 군인은 아닌 거잖아요. 직업 군인이 대부분이죠. 여기 이 경우에는. 직업군인이라니까 일반 병은 한 명도 없어. 네. 다 직업군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반 병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겠지만 내 말은 그거예요. 억울하겠지만 억울한 거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이야기하지만 불법적인 명령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계엄령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쿠데타 미수에. 예. 그러면 군인들이나 경찰들 안 움직입니다.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은 훨씬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미국의 메시지, 조중동의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예. 일찍 돌아섰잖아요. 윤석열 고립됐는데 내가 미쳤다고
쿠데타에 수계 또는 공범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윤석열이는 내가 명령을 내리면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 이 사건은 안 끝났다.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 경찰 같은 데서도 지금 경찰, 검찰, 법원, 법조인들 다 윤석열을 사실은 대부분 다 비난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제가 어제가 아니고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시면은 그냥 탄핵 분위기로 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사실상 일어난 거예요. 사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것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대한민국.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한다고 할 때도 친중했던 이유는 거대 야당으로서 사실상 국회에 있는 제1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국회 여의도 여당으로서 탄핵 버튼 누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탄핵 버튼을 못 누르면 민주당이 욕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제히 오늘 자 최재해 탄핵 검사들 탄핵 없던 걸로 해. 네. 우린 바로 간다. 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죠. 윤석열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오면서 라이브 했던 거에 답이 있어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저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윤석열은 저 국회에 모여 있는 저 장면 있잖아요. 저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내에 많이 모여 있는 저 장면은 진짜 역사에 기록될 한 장면이 될 겁니다. 나중에 봐요. 이제 윤석열 내려가고 나서 이제 다큐멘터리 나올 때 이 장면이 회자가 될 것 같고요. 날씨까지 완벽하네요. 야 뒤에 구름 봐. 진짜 멋있다. 저 국회 뚜껑 열리겠다 저거. 사진은 안 보이는데. 나오는 거죠.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그게 제가 어제 이게 이제 지금 날짜를 12월 3일 어저께 썼다고는 하는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월요일 첫 방송 새날 프로그램 제목 12.9.310. 근데 12월 9일 날이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날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된 날이라고. 근데 발의를 언제 했느냐? 12월 3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이야. 소름. 근데 일정이 대부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면 헌법재판소 내문에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심지어 어제 12월 3일 날은 3일천하 갑심정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3시간 천하 이런 겁니다.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야, 평양 이론 도는 짤 있잖아요. 뭐 콜드플레이 내한하고 한강 작가 상 받고 뭐 누구 페이커 우승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마지막 한 칸 남은 게 이제 윤석열 탄핵이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봐야지.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요. 심리는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관 3명 국회목 중에 2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임명권자는 또 누구? 윤석열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이가 만약에 탄핵되고 나면 국회를 통과한다고 치고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분위기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통과해 무조건. 박근혜의 최순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죠. 저질렀잖아요. 어떤 법조인도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창호 다들 기억하시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안창호 엄청 꼴통이었잖아요. 네. 박근혜가 전원 합의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안창호였습니다. 안창호도 탄핵 동의했어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관 6명밖에 안 되는데 임명권자는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안이 뭐냐면은 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국민의힘 몇 명 반란표 나와가지고 통과가 돼요.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야. 그러면 그 대행을 한덕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장 총리가 하시는 거야 이제. 시기에 맞출 수 있어. 문제는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덕수는 욕 먹는 게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한동훈이가 제일 약한 걸 때렸지. 나가시라고. 할당하시라고. 그러면 한동훈 측근에 있는 애들은 출당이라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안철수는 한 발 더 나갔지. 하야 해야 된다고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한테 하야 가능성을 갖고 하야를 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 이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헌법재판관이 부족하고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이지 않다. 이건 제대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탄핵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은 저는 개헌이라고 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다립니까? 그렇게 탄핵 인용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고 인수위원회도 못 만들고 진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싫다 그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국민의힘도 살려주고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불씨도 만들어주고 이 우리 헌정사를 제대로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는 헌법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한 다음에 탄핵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개헌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뭐 윤석열이 뭐를 할 겁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정대로라면 국민의힘에서 몇 표만 더 나오면 윤석열은 일주일 안에 당장 탄핵 발의가 언제 되냐면요.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 넘어가는 12시 넘어가 시작합니다. 예. 그럼 윤석열은 6일, 7일 안에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늦어도 토요일 안에는 그냥 탄핵 전국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국회 주변에 대기 중인 상태. 그러니까 6일, 7일까지 기다리는 게 그 시간이 가장 지금 위험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이제 일이 윤석열이가 있을지 모르는. 계엄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어떤 상황에 체포 구금될 수가 있어. 예. 집에 가면 안 되고 국회 울타리안을 지켜야 되는 거고 국회 안에서 오늘 다. 국회에서는 국방부 직원하고 경찰들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국회 못 들어와 이 새끼들아. 예. 왜냐하면 그 부처에 관련된 애들이 국회를 유린해 버린 거거든요. 경찰들과 군인들이. 어쨌건 저는 이게 탄핵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야 권유, 거절, 박근혜 때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은 정치적인 구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헌법재판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더 쉬운 걸로 개헌을 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내각제 매개로 하는 개헌은 지금 시도 안 먹힐 거고 뭐 개헌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에는 모든 게 다 부칙에 정하기 나름이니까 윤석열 임기를 2월 20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년 중임제로 하면 그 혜택을 이재명이 못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개헌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본다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법이 계속 개정될 때마다 그러니까 악용했잖아요.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내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을 악용하다 보니까 그 부칙 조항 그러니까 이 개정 헌법은 바로 그 당사자한테는 적용 안 된다. 이거는 임기가 연장되는 조치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임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5년짜리 임기에서 4년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적용 안 된다. 그 조항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예. 어쨌건 지금 윤석열은 끝났다. 그전에도 끝났죠 이미. 근데 자기가 계엄령으로 스스로가 무덤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재밌는 짤처럼 하나만 볼게요. 박근혜가 윤석열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나도 생각만 했어 이 미친 새끼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윤석열이 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놀라운 애언입니다.
9월 달에 한 말이에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설퍼가지고 계속 흘리고 다녔었네요, 이게. 이재명 체포, 당대표실 급습, 수갑 떨어뜨리고. 자, 계속 이제 윤석열 탄핵, 설레는 가슴을 안고. 왜냐면요,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도 잘 살리고 외교도 잘했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기저에는 윤석열 지지율은 낮지. 국정 엉망으로 하지. 국회라도 제대로 하려고 예산 깎고 탄핵시켰더니 갑자기 빡이 쳐가지고 뭐에 꽂혔는지 비상계엄이라는 걸 던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저는 무능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 무능을 덮으려고 정치 보복하고 폭정하고 전 정권 탓하고 이재명 조국 수사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조국 대표 대법원 12월 12일 날 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연기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국 대표 측이 연기 신청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연기 신청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연기 신청할게 말하기에는 좀 체면이 안 서니까 이제 물밑으로 야 연기 신청 좀 해, 연기 신청 좀 해,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누구냐면 김종민하고 우원식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192명. 8명이 필요한데 지금부터는 윤석열 탄핵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8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안철수 하나 추가 하야 안 할 거니까 193석에 7석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당사로 모여달라라고 하면서 그 탄핵 가결 당시에 왠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 의회 본청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당사로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같은 경우에 이 지금 그래서 이제 표결을 못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추경호한테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표결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반발을 했다는 것은 이후에 8석이 아니라 훨씬 그것보다 많은 표가 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예측할 어떻게 수 있다는 보냐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탈당하시오. 뭐 국방부 장관 파면하시오를 외쳤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외쳐놓고 윤석열이 하야까지 거부하면 한동훈이가 대통령님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친윤 입장 108명 중에 친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지금 오늘부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이름 내고 실드 못 친다고. 근데 한동훈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18명이 예. 계엄 해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실명 투표를 했잖아요. 이름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는 저 계엄 해제는 찬성했지만 윤석열 탄핵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친한 조경태가 한 말이죠. 국민의힘 70%는 지금 아직도 윤석열을 실드 치고 있다. 국민의힘 108석이죠. 그중에 30%면 대략 어림잡아도 30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20석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렇게 있던 애들 입장에서 만약에 한동훈이나 한동훈계 입장에서 이거 탄핵의 반대표를 누르면 윤석열과 한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의 기한은 남아 있어요. 예. 저는 이 탄핵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안으로는 원트랙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개헌까지 같이 가면서 계속 몰아붙일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계속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들은 그 시민들의 그 숫자를 보면서 엄청 겁먹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박근혜 탄핵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이 어떻게 됐는지 둘로 쪼개졌다가 셋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그 과정에서 완전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제시하는 개헌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순간에 시민들이 그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구나. 시민들이 실제로 그 믿는 구석이라는 걸 뭐 그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동훈은 그 깐에도 미래 권력이잖아요. 네. 오늘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 탄핵시키면 국민의힘 2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이런 소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얘네들 정권 잡는 목적으로 사는 애들 아닙니다.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사는 그렇죠. 애들이지. 예. 대선 꾸민 놈 몇 놈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을 유지시키려고 하려면 윤석열 탄핵을 시키는 게 맞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명태균 게이트로 완전 개쑥대밭 됐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국회의원이 저는 최소한 15명 이상은 나온다고 봐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들한테 명분을 주는 건 조중동이고 미국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조중동과 미국이 일제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한동훈이라도 바지를 붙들려면 윤석열하고 한묶음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나는 그래도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를 실행했는데 내가 이 사람 탄핵까지는 내가 못해라고 말하는 건 이중적 잣대를 네, 갖고 네.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제 투표했던 18명들한테 국민의힘의 윤석열 지지층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배신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아예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나는 건전한 보수임을 천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권력을 못 잡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이라도 쥐고 있는 게 낫지. 20년이든 30년이든 못 잡는 건 어차피 예정돼 있어요. 예. 윤석열로 박근혜로 아 보수는 정말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본회의에서 탄핵 투표를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일제히 엄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TV를 켜면 MBC든 KBS든 SBS든 TV조선이든 채널A든 다 일제히 윤석열 욕하고 있고. 이거 못 벗어나니까. 아직까지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지는 않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라 그러거든요. 야 근데 내가 다른 말 하나 알려줄게. 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한 번이 어려운 거야. 그렇죠. 탄핵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회자가 됐던 인용구가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역사는 2번 반복이 된다. 처음엔 비극, 두 번째는 희극. 이번에 너무 희극인 거예요. 3시간 만에 끝난 것도 너무 우기는 데다가 저는 그 웃기는 와중에 그 3시간 동안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면 진짜 민주당 보좌관들한테 평소에 그렇게 칭찬을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제 굉장히 놀랍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엄군들이 막 그 복도를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는 그 시간에 그 의자와 소파, 뭐 집기들을 다 문 앞에 세워놓고 소화기까지 뿌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런 판단력.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진짜 다 군대를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저게 가능하구나. 나 같으면 저기서 저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그리고 본청에 진입하게 될까봐 그 앞에서 다 스크럼 지금 다 팔짱 끼세요. 이거 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문득 궁금증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오늘 윤석열 탄핵 버튼 누른 거잖아요. 네. 뜻하지 않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 새끼 탄핵해야 되겠네 이 상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새벽에 한동훈과 회동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한동훈도 나는 탄핵에 동조했다고 봅니다. 내가 최소한 8명 이상은 설득할 테니까 일단 민주당이 먼저 지르시오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한동훈이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지금 헤어져야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들어온 군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도 있고
게시판 사태. 음.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온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그 계엄군한테 체포됐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착물. 부착물. 아니 어제도 한동훈이 부착물 떨어질까봐. 거의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네. 한 거예요. 이렇게 늦게 할 거면 도대체 근데 뭐 하다가 머리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게 착용할 게 많아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서울의 봄을 재밌게 봤지만 그 서울의 봄이 왜 떡떠름하게 끝났었나. 저는 그 이유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2.12 사태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 단체 사진에 누가 어떻게 됐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중에 한 사람의 사위가 국회에 입성해서 박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국회에서 또 암약하는구나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계엄이나 이런 데에 가담했던 자들을 정확하게 색출해내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처벌을 해라. 어설픈 관용 베풀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윤석열을 그래도 지키는 세력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불가능한. 윤석열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발가벗고 허벌판에 혼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정치란 게 뭘까요? 제가 명분의 예술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런 상황에서 약육강식인 겁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가불이 바뀐 겁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안 도와준 거예요. 이미 윤석열 쪽에서는 한동훈이가 이재명보다 훨씬 미운 대상이 돼버렸죠. 맞아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기어 들어간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한동훈은 다음 대선이 안 되더라도 보수를 내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고쳐먹은 거죠. 어떻게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탄핵 버튼을 누른 게 암묵적인 약속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8석이든 한 석이든 부족하면 탄핵 버튼 못 누릅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니까. 탄핵 버튼 가볍게 눌렀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원총회든 뭐든 간에. 많지도 않아. 8명이면 돼. 안철수가 이미 나왔어. 7명이면 됩니다. 이게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한덕수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한다 치더라도 거기서 이건 100% 탄핵 사안이다.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거만한 게 지금 터졌잖아요. 세상에 국회를 그렇게 침탈을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진짜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어떤 이 말이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국민들은 날 이해할 거야.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은 혼자서 억울해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자 채팅창들 아까 계속 제가 스킵했네요. 죄송합니다. 슈퍼 비비거앤 칩스님 감사드리고요. 구자영님 윤석열은 지금 즉시 내란 수개로 죄로 체포하여 사형시켜야 합니다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 똑같은 생각인데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죠. 지금 누군가는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금하는 게 맞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들의 임명권자이거나 그들의 명령권자가 윤석열이다 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울분은 충분히 이해하죠. 맹윤님 고맙습니다. 박미선님 광고 비유하셨어요. 오늘 광고 안 한다고. 맹윤님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감사해요. 미국에서 지금 놀라셨죠? 고객님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셀프 탄핵 버튼 아싸 가오리님.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셀프 탄핵 버튼을 스스로 눌러줘서 너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돼지야 잘 가라 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자, 율님 감사드리고요. 인포레이터 싱귤 라리스님, 제가 어제 계엄령 얘기했더니 바로 디데이였군요. 사필 규정으로 흘러가서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양냉면 너버, 평냉너버님, 제 닉네임을 내일부터 윤건이는 계좌투형으로 바꿀 겁니다. 내일 아는 척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셨어요 지금. 흑수저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마차님 광화문 단두대 설치 갑시다 하셨고요. 갑시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들어오고 있어. 메이드 인 프랑스. 박미선님 고생하셨습니다. 푸나님 적게나마 딜레이 해볼까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조영재 유고마사님 밤새 뜬 눈으로 보내신 새날 동지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새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르페 DM님 감사드리고요. 까르페 DM님 또 감사드리고 보스 형님 TV님 북한과 전쟁 선포 안 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아직 이거는 몰라. 아직 이거는 몰라. 그렇죠. 지금 그 구사단이 저 전방 지키다가 어제 출동 준비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4월의 봄이에요. 아니 서울의 봄이 완전히. 하루빨리 직무정지부터 시킵시다 하셨고요. 흑석 돌림. 내란 수계 윤석열과 부역한 국힘 의원들 군경 다 사형해야 합니다. 미얀마 될 뻔함 싹 다 효수해야 됩니다. 진짜 맞아요. 이 죄는 절대 벗어날 수가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 무조건 통과되고요. 체제 탄핵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부터 국회에 올라가는 건 싹 다. 자, 크리스탈님 슈퍼챗 좀 참을랬더니 야수님 반란죄 좋다. 좋아 빠르게 가. 조빠가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응답하는 파랑새 천년미소님 새날님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썩열 내라는 모처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방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민주당부터가 지금 국회 주변에 있는데 이 병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갑이다 보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국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메이슨 K님 어제 계엄 터진 후에 네이버에도 구독 비구독 뉴스가 구분 없이 안 되게끔 정부에 유리한 언론사만 무작위로 노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네이버가 계엄에 동조할 리는 없고 누군가 계엄을 비유하던 배후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나중에 싹 다 일망타진해야 되겠죠. 치와맘님 감사드리고요. 치와맘님 이관훈 배우님이 담 넘어 들어가서 707 부대원들 설득하는 영상도 뭐 있었어요. 나도 그 영상 봤거든요. 얘들아 내가 니들 선배야. 그러면서 자기 소속 됐던 거를 막 밝히기 시작해요. 치와맘님 일본으로 터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하셨고요. 친일척결 남북연합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8,000대까지 떨어졌다가 3시간 만에 1억 3천으로 반등했다는데요. 야 이거 샀네 샀어. 코인 조작 아니냐? 누군가는 샀어 이것도.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를 살려고 일단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지고 나니까 샀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오늘 열심히 주워 담는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막 했는데. 줄리라면 차익을 노리고 그 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이번에 뭐 계엄령 이야기도 김건희가 뭐 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자, 줄리는 뭐든 할 수 있는 니은이니까요 하셨고요. 치와맘님 70%가 반대했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10%만 찬성하면 끝난다니까요. 8명이 필요한데 108명이면은 10명이죠. 10%만 해도 18명입니다. 자, JY 나폴레온 니님 감사드리고 가가멜님 처음엔 순간 무서웠는데 마음속으로 저 물건 제정신이 아니구나를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7살 때 5.18을 겪고 체류탄 맞으며 운동도 했지만 2024년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국이 돼버렸을까요? 자, 다시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TH03님, 어젯밤 속보 보고 이 호로 자식이 드디어 환장을 했구나 싶고, 이 호로 자식은 이게 단어가 안 걸어지나 봐요. 손이 덜덜 떨렸는데 푸나님 라이브를 들으며 국회 표결 잘 되는 것까지 보고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정말 치가 떨리고 분노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웠고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의 감정을 감히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탄핵도 탄핵이지만 내란 수계 윤석열은 긴급 체포돼서 바로 처벌해야 합니다. 세 분 무사히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윤석열 긴급 체포 하고 싶다고요. 누가 할 거냐고 문제는.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 키르기스탄 수장이 바이든 딥스테이트의 비밀 계엄 승인서를 전달하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고모스 윤건이 개간나님. 어제는 유튜브의 승리였습니다. TV 보자마자 새날부터 찾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6일에 못 되진 게 한이 서려서 올해 안에 되시려고 영썼나 봅니다. 군인 경찰분들 윗대가리 너들은 빼고 인내하고 잘 인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20억 덮인 것 같지? 추경호 20억 덮인 것 같지? 우린 기억한다 너의 20억을. 그럼 이거 어떻게 덮어? 이거는 덮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가 찬성 투표를 했다면 일주일은 우리가 유예해 줄 수 있었어. 자, 최지성님, 윤석열 탄핵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국회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따끈따끈한 거 들고 오신 우리 민영보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